크리링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크리링이랑 18호 딸 이름이 마론인데 얘 첫사랑 이름이 마론이에요. 그 지 첫사랑 이름을 지 딸한테 붙였어. 얘도 은근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하지만 18호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18호가 알았으면은 이미 크리링은 이미 네 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18호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할 이상형 월드컵은 드래곤볼 Z 캐릭터 월드컵입니다. 드래곤볼 하면은 또 저희 세대의 그 교과서와 같은 만화고 세계 애니메이션 만화 역사상에서도 엄청난 족적을 남긴 명작 중의 명작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슈퍼라는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뭐 기존 드래곤볼 팬들은 사실 싫어하는 작품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밌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세대가 많이 갈리는데 그 드래곤볼 잘 모르는 어린이들도 잼민이 팬들도 요즘 드래곤볼을 알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근본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야 되는 만화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천진만 쇼를 마무리하면서 드래곤볼 Z 캐릭터 월드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강으로 깔끔하게 꽉 차있는 근본 넘치는 드래곤볼 월드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 미래 트랭크스 대 덴데. 트랭크스는 베지터와 부르마의 아들이죠. 근데 미래 트랭크스는 이제 그 어린 아기 잼미니 트랭크스가 아니라 먼 미래에 청년이 된 트랭크스인데 셀전에 인조인간 편에서 처음 등장하죠.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사이보그가 된 프리더를 썰어버리는 걸로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드래곤볼이 그렇게 막 분위기가 시리어스하지 않은 나름 되게 액션 쾌감 넘치는 가벼운 만화인데 얘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갑자기 엄청 무거워져요. 드래곤볼이. 왜냐면은 그 아포칼립스 시대에 날아온 애고 지금 얼굴 지금 미간 찌푸린 거 보이시죠? 굉장히 엄근진한 그런 캐릭터고 잼미니 트링크스는 구김없이 되게 밝은 아이로 자랐는데 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썰려나가고 혼자서 미래에 남아가지고 인조인간과 싸우면서 애가 많이 어두워진 그런 심각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뭐 이러한 진중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얘만 나오면은 그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드래곤볼 특유의 그 밝은 분위기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얘는 이상하게 칼을 차거든요. 계속 이 주먹 하나로 칼 뽀개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인데 굳이 칼을 들고 다녀요.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캐릭터라서 그래서 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긴 한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적지 않은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베지터의 아들로 등장해서 베지터랑 셀전 때 같이 어울리는데 그 셀한테 주워 터지고 심장까지 뚫리면서 베지터가 그때 부성애의 눈을 뜨게 되죠. 칼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뭔가 독특한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 또 그 드래곤볼 작가님이 드래곤 퀘스트였나요? 뭐 그 RPG 게임 작화 담당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묶은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칼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질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덴데는 나메크 성의 나메크 잼민인데 미래의 그 신이 됩니다. 그 치유 능력이 뛰어난 힐러죠. 힐러 나메크 메딕인데 얘는 사실 별 생각 안 나고 그냥 베지터가 그 사이어인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되게 강해지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지터가 맨날 지 혼자 자해한 다음에 얘 보고 치료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 장면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덴데는 베지터가 나메크 동족들을 학살했으니까 아 싫어 난 안 할래 응 안 해 했는데 그 크리링이었나 소노반이었나 그냥 베지터 치료해줘라 지금 한 손이라도 급하니까 치료해줘라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줬죠. 그랬더니 베지터가 바로 배은망덕하게 걷어차버리죠 덴데를. 그 장면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트랭크스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덴데는 딱히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미래 그 다음에 피콜로랑 신이랑 합체해가지고 그 지구 신자리가 공석되니까 바지 사장으로 앉힌 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딱히 좋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트 가겠습니다. 미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결 콜드 대왕 대 크리링. 콜드 대왕은 크리링 아빠인데 프리더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그 사이보그가 된 프리더를 데리고
지구 와가지고 깽판 치다가 그 아까 방금 올라간 미래 트랭크스한테 썰리죠. 딱 그걸로 등장이 끝나는 캐릭터고, 크리링은 이제 지구인 최강, 인생의 승리자, 18호의 남편, 지구인 최강자인데 크리링은 사실 올리고 나서 얘기하죠. 콜드 대왕은 뭐 할 것도 없고요. 평가를 크리링 바로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 바비디 대 피콜로. 바비디는 마인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하여튼 너무 비호감이에요. 이거 뭐 쥐며느리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털난 게 너무 열받거든요. 피콜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결 점쟁이 바바 대 개왕님. 점쟁이 바바는 무천도사 누나였나요? 누나였고 드래곤볼 무인편, 그냥 드래곤볼 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은근히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와요. Z까지. 그래서 나름 꽤 비중 있게 쏠쏠하게 활약하는 캐릭터다. 그리고 개왕님은 라데치가 아니구나. 라데치를 붙잡은 손오공이 피콜로의 마관 광살포로 심장 뚫리고 나서 개왕성에 가서 수련을 하죠. 근데 개왕님은 되게 시덥지 않은 개드립 치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하나 데리고 있는데, 무클라 한 마리 데리고 있는데 나중에 셀전 때 손오공이 자폭하는 셀을 개왕성으로 데려와서 괜히 죽어버리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캐릭터인데 딱히 뭐 개왕님 별로 저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바바가 더 호감이다. 바바는 잊혀질만 하면 나와가지고 쏠쏠한 활약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개왕님은 사실상 베지터 오기 전에 손오공 수련시켜주고 셀전 폭탄 처리반 역할을 하고 끝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역할이 더 엄청나긴 하지만 지구의 멸망을 막은 영웅이긴 하지만 저는 개왕님에 대한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2단계 대 손오반 청년기. 아, 이게 캐릭터가 나눠지나봐요. 미래 트랭크스랑 잼미니 트랭크스는 아예 별개의 인격이지만 셀은 1, 2, 3단계 다 동일한 인격이고 손오반도 그냥 한 개의 개체인데 굳이 나누네요 이거를. 근데 일단 채치수 셀은 외모가 너무 비호감이고, 그리고 셀이 되게 그 특유의 진중하고 무거운 이미지, 그 쿨한 이미지가 있는데 얘는 베지터한테 쳐맞으면서 너무 굴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천진반의 기공포에 그 봉인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은근히 굴욕을 많이 겪어가지고 얘는 사실 별로 좋은 모습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청년기 손오반도 사실 좀 하이스쿨 편 때 너무 그 뭐 슈퍼 사이어맨인가 뭐 했잖아요. 히어로 헬멧 쓰고 그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공부하고 이러느라 전투력이 너무 많이 약해져서 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일단 채시수셀이 너무 비호감이기 때문에 손오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데브라 대 문천도사. 데브라는 항상 그 논란이 있어요. 퍼펙트 셀 대 마인부전 데브라 누가 더 세냐. 맨날 그 드래곤볼 팬들이 그 킵에 뜨는 소재가 있는데 데브라가 손오반이랑 싸웠었나? 누구랑 싸웠었지? 청년 손오반이랑 싸웠었나요 얘가? 존재감 별로 없어요.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손오반 맞죠? 청년 손오반이랑 싸웠는데 손오반이 성장은 했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더 떨어져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뭐 그런 막 얘기도 하는데 사실 데브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무천도사는 손오공과 크리링의 스승이자 전투력은 190다리밖에 안 되지만은 일단은 무림의 고수라는 설정이 있고 일본 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안경을 벗고 천하제일 무술대에 나가면 제키춘이라는 인격으로 변하면서 숨겨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또 숨은 설정이 있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무천도사가 드래곤볼 슈퍼에서 은근히 맹활약합니다. 이 하를베가 뭐였죠? 무의식의 극이 말고 무슨 무아지경에 뭐 빠지게 되는 그런 또 특유의 변신 단계가 있어요. 무천도사 할배가. 그래가지고 전투력은 여전히 190달인데 초사이어인 블루인 상태의 손오공과 거의 비슷한 전투력을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가지고 요즘 또 은근히 쏠쏠하게 활약하는 그런 또 무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이 싸우면은 무천도사는 그냥 바로 저승행 급행열차 끊겠지만은 그래도 데브라보다는 무천도사가 훨씬 호감이죠. 작품의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무천도사 올리겠습니다. 자, 기뉴 특전대 대 이형태 프리더. 이형태 프리더는 그냥 저거잖아요. 호호호 프리더, 그 조그만한 티코 타고 다니는 프리더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상태인데 이 변신한 거 피콜로랑 싸우면서 변신한 건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별 기억 안 나고요 얘는. 그 다음에 기뉴 특전대는 그 특유의
괴상망측한 포즈로 모이는 전대물 캐릭터들이죠. 기뉴스 특전대가 훨씬 호감이죠. 우리들에게 큰 웃음을 준 기뉴 특전대로 가겠습니다. 자, 스포포비치와 야무대 개 국왕. 특이하게 드래곤볼이 처음에 Z 이전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개 형태의 수인도 있고 뭐 사이보그도 있고 별의별 종족들이 다 나오는데 Z 넘어가면서 다 인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막 개도 있고 그 피라우 3인방 중에서도 개 있잖아요. 스마슈 닮은 개 있고 피라후도 약간 나메크인처럼 생긴 그런 생명체들이 많았는데 Z 넘어가고 나서는 이 개통령밖에 안 나와. 개통령만 개고 나머진 다 인간이야.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캐릭터고 사람이 아니지. 개는 착해요. 이 개는 되게 착하긴 해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온갖 지구의 침략자들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스포포비치 야무는 그냥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바비디의 술법에 걸려가지고 최면 걸려서 이렇게 전투력을 흡수하고 다니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해서 마인부를 불화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니는 그런 잡캐들이고 그 비델 개패지 않았나요 얘가? 스포포비치가 비델 두들겨 팬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얘는. 사실 그래서 둘 다 올릴 건덕지가 없는데 그래도 국왕이 명색의 의전 1위인데 지구 의전 1위거든요 이 개가. 일단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국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반 나왔습니다. 천진반 대 짜봉. 천진반이 원래 손오공의 그 진지한 라이벌로 등장한 첫 캐릭터거든요. 야무치가 원래 첫 상대였지만 야무치는 처음에 등장할 때도 막 그렇게 엄청 나쁘다는 인상은 없었는데 천진반은 처음부터 사악한 캐릭터로 원래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도사의 제자로 나와가지고 야무치 다리 부러뜨리고 손오공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사악한 수를 쓰던 캐릭터였는데 무천도 잭키춘을 만나면서 그 캐릭터가 교화되고 나중에는 그냥 진지한 무인 캐릭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막 천하제일 무도에 우승도 하고 손오공의 진짜 위협적인 라이벌로 나왔다가 Z 시대로 넘어와서는 막 피콜로도 생기고 베지터도 있고 온갖 강캐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쩌리로 전락하게 되지만 이 기공포라는 천진만의 초필살기 하나가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한다. 셀의 움직임을 봉인하는 데 성공하고 마인부를 뭐 물론 이기진 못했지만 잠깐 당황하게 하면서 이 녀석도 고수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 맹활약을 펼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무치는 이제 전투에서 물러났지만 천진반은 그래도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잊혀질만 하면은 계속 스토리에 끼면서 은근슬쩍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크리링과 그 지구인 넘버원 논쟁을 항상 하는 캐릭터로 그 기억에 남게 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천진반 쇼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손오공과 베지터 일행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쏠쏠한 역할을 항상 해주는 천진반. 그리고 자봉은 프리더의 약간 참모 같은 역할로 있는 프리더의 오른팔이고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지만 그 베지터한테 주워터지고 나서 주워터지기 전에도 되게 흉악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진짜 전투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지만 결국 베지터한테 주워터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봉도 저는 프리더군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천진반에 비하면은 지구인 최강이거든요. 천진반은 뭐 외계인이긴 하지만 크리딩과 호각을 이루는 캐릭터인데 자봉보단 셀 겁니다. 지금은 셀 테니까 천진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터 사탄 대 개왕권 손오공. 뭐 개왕권 손오공도 있어. 이거 너무 영향가가 없는데 이거 탈락시키겠습니다. 바로 기본 손오공 대 베지트. 손오공이 몇 개야 그러면? 손오공 기본, 개왕권, 초사연 1, 초사연 2, 초사연 3, 베지트. 지금 그럼 손오공, 그 다음에 소년 손오공 종류만 7개 있겠네 여기서. 일단은 기본 손오공은 그냥 손오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손오공 대 베지트라고 할게요. 손오공은 그 뭐 최고의 주인공이고 드래곤볼을 상징하는 캐릭터면서 동시에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우주 최강 캐릭터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비호감인 짓을 많이 한다. 너무 멍청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 쌓여인 특유의 호승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위기를 자초하는 게 사실 베지터 못지 않거든요. 베지터가 유독 어그로를 많이 끌지만은 손오공도 한 뇌 없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오공을.
그리고 베지트는 그 특유의 뭔가 전투력 끝판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마인부전 때 포타라를 베지터와 손오공이 포타라 이 귀걸이를 나눠 끼면서 합체를 하죠, 베지트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인부를 저어 패는 캐릭터로서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딱 그거죠.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체하면 어떤 캐릭터가 될까, 그 로망을 현실시켜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베지트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손오공의 모험은 여기까지. 베지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파 대 18호. 네퍼는 베지터 따까리, 프로레슬러 골드버그를 모티브로 한 그 빡빡이 수염 근육질 마초 캐릭터. 그 다음 18호는 크리링의 부인이자 그 최고의 드래곤볼 Z 최고의 미인 캐릭터. 네퍼도 전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좀 너무 그 라데츠랑 네퍼는 너무 일찍 스토리라인에서 탈락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캐릭터인데, 그래도 18호를 상대로 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상남자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지만은 18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손오공 초사이언 2 대 프리저 1형태인데, 초사이언 2 손오공은 사실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은 초사이언 1 상태로 셀전에서 사망을 하고 마인 부부전 때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초사이언 3를 다루는 상태여가지고 초사이언 2 상태는 사실상 거의 발휘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잠깐 프리더도 또 1형태가 또 있네. 프리더는 최종 형태를 그냥 프리더로 할게요. 둘 다 탈락인데 일단 손오공 떨어졌으니까 손오공 올릴게요, 이걸로. BBD 대 오천크스. BBD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전. 얘 뭐죠? 얘 기억도 안 나는데, 난? BBD, 바비디 그 세트는 알고 있는데 바비디까지만 알고 BBD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오천크스 먼저 올리고, 오천크스 설명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마인부 대 그 김정은 19호. 김정은 19호 얘 뭐였죠? 베지터한테 썰렸나? 인조인간 편에서 초반에 나오는 빌런인데 김정은 닮은 걸로만 유명한 그런 캐릭터죠. 마인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사이어 1 손오공 대 개왕신. 개왕신이 뭔가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난 고수인가 이런 생각을 주게 만드는 그 포스를 발산하면서 처음에 등장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좌밥이었죠. 아무런, 그러니까 뭐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개 약한 캐릭터였고, 마인부 부활에 전전긍긍 해가지고 손오공 도와줘 50의몽 하면서 그냥 등장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가, 포타라 합체하는 거를 알려주겠다고 키비토였나요? 얘 그 부관이 비서 있잖아요. 걔랑 시범 보이다가 합체해가지고 키비토 신 되면서 이 본체는 사실상 그 다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손오공은 뭐 일단 아까 떨어졌기 때문에 개왕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대 젠미니 트랭크스. 네일은 피콜로랑 합체한 그 에드온이죠. 피콜로 에드온. 나메크성 최고의 전사였지만 프리더였나요? 프리더한테 져 터지고 반쯤 이제 빈사 상태 됐을 때, 그때 부활한 피콜로가 도착하면서 나랑 합체하자 하면서 피콜로한테 흡수당하는, 그냥 피콜로의 보조 배터리 역할이다. 그게 끝인 캐릭터고, 생긴 것도 똑같죠, 피콜로랑. 옷만 달라요, 사실상. 그 젠미니 트랭크스는 현시대 트랭크스고, 부루마랑 베지터가 그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됐지만 결국엔 이 트랭크스 덕분에 결혼하게 되는 그런 좀 의미심장한 캐릭터죠. 얘는 미래 트랭크스랑 다르게 막 그런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워낙에 밝게 자란 그런 캐릭터인데, 네일보다는 역시 트랭크스가 낫지 않나. 전투력 5 농부대 인조인간 16호. 이 농부는 사실상 그 라데츠가 등장하면서 스카우터의 존재를 그냥 알려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전투력 5라는 그 되게 쌈마이한 임팩트랑 이 총 들고 총 쏘면서 라데츠가 그 마가왕 광살포였나요? 맞다, 저거 꼬맹이 소노반한테 그 박치기 당하면서 그 갑옷 깨지잖아요. 그 장면이랑 막 합성해가지고 전투력 5 농부한테 썰리는 그 밈이 많이 돌았죠. 그걸로 유명한 캐릭터였고, 그 다음에 16호는 그 착한 인조인간, 그 레드리본군 그 박사가 인조인간 20호 되면서 그 일찍 죽은 자기 아들을 본따서 모델로 만든 인조인간인데, 얘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지만 인간은 죽이고 다니는
인조인간, 착한 인조인간 16호입니다. 전투력이 엄청 세지만 싸움을 싫어해서 안 싸우다가 셀한테 줘 터지고, 채치수 셀은 접했나요 얘가? 채치수 셀 2단계 셀까지는 접해다가 완전체 셀이 1단계까지 접했나? 아무튼 뭐 초창기 셀이랑은 잘 싸우다가 완전체 셀한테는 이제 죽도박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자폭하다가 셀을 끌어안고 자폭을 하려고 했는데 부르마가 16호의 그 자폭 장치를 없애버렸고, 그러면서 개죽음 당하죠. 하지만 그 16호의 숭고한, 자연을 사랑하지만 인간을 학살하는 16호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소노반이 초사연2로 각성하게 되면서 셀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력 5 농부는 존재감이 없지만 인터넷 그 누리꾼들의 합성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던 캐릭터지만, 그래도 자연을 사랑하는 16호, 소노반을 위해서 희생한 16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6호 올리겠습니다. 자, 최종 단계 셀 대 치치. 셀은 최종 단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빌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워낙에 잘 뽑혔고 캐릭터성도 되게 여유있고 쿨한 그런 캐릭터죠. 셀 장수하누son가요? 그 벌레를 모티브로 했지만 워낙에 미형으로 잘 뽑혀가지고 인기도 제일 많죠, 빌런 중에서는. 그리고 치치는 우마왕의 딸이자 손오공의 아내인데, 지상 최악의 남편 손오공 때문에 진짜 살아생전 개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하고 육아도 혼자 다 하고, 그럼 비운의 아내 캐릭터라고 부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치가 너무 히스테리 부리고 손오공을 너무 갈궈가지고 처음에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이만한 아내가 없다, 최악의 남편 손오공은 이제 복받은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되죠, 어른이 돼서는. 하지만 이 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혐오스러운 디자인인데, 이 전박이 디자인 이런 거 굉장히 굉장히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미형으로 너무 잘 뽑혔기 때문에 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지터 대 부르마. 부부 대결이네요. 난 초 베지터라고, 이게 그거죠, 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돌아와가지고 셀이랑 싸웠을 때 그 2단계 셀 접하면서 맹활약하지만 18호 흡수하는 걸 방관했다가 나중에 그 완전체 셀한테 줘 터지고 파이널 플래시 한번 썼다가 더 크게 줘 터지는 그 장면이죠. 그 부르마는 드래곤볼 1권부터 끝까지 계속 손오공과 함께하는 그런 최고의 조력자 캐릭터인데, 사실상 부르마가 치트키죠. 포이 캡슐도 만들고 무슨 뭐 중력실도 만들고 온갖 과하게 그 OP 아이템은 그냥 다 만들거든요, 이 양반이. 사실상 마블로 치면은 토니 스타크, 행크 핌, 뭐 브루스 배너 이 역할 다 합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다. 그리고 손오공을 모험의 길로 이끈 캐릭터라서 드래곤볼 전체의 그냥 드래곤볼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베지터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베지터는 그 기본 베지터를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마를 올리겠습니다. 마인 베지터 대 라데츠. 라데츠는 손오공의 형이고 처음 등장해서 그 드래곤볼 Z편에서 맨 처음 나오는 빌런이고, 손오공이 지구인이 아니라 사이어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전보 같은 역할이죠. 결국 비둘기 역할이거든요, 얘는. 그리고 피콜로랑 손오공이 함께 하면서 썰어버리는 첫 보스캐다. 디아블로로 치면은 안다리엘 같은 캐릭터다, 얘는. 안다리엘도 아니고 무슨 까마귀 있잖아요, 그 수도원 같은데 그 정도 역할이다, 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운 캐릭터긴 해요. 일단 손오공의 형이라는 입지 자체가 워낙에 독특한 포지셔닝인데 너무 빨리 소모해버려가지고 좀 아까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마인 베지터는 베지터 상태에서 BBD한테 주술 걸리면은 여기 M자 마크 도장 찍히면서 세지잖아요, 전투력이. 지옥에서 돌아온 손오공이랑 맞짱 뜨면서 마인부 부활을 결국에는 이끌어냈던 캐릭터인데, 마인 베지터는 결국에는 자폭하는 명장면 남기고 끝이거든요, 결국. 하지만 뭐 어쨌든 베지터는 베지터 기본 베이스만 취급하고 거기 때문에 라데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비토 대 도도리아상. 키비토는 개왕신의 따까리, 합체 셔틀, 합체 파츠고요. 순간이동을 쓸 수 있는 놀라운 캐릭터입니다. 드래곤볼 Z에서 순간이동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손오공이랑 키비토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키비토는 개왕신이랑 합체하면서 결국에는 사라졌고, 도도리아상은 그 머리가 무슨 뭐 멍게같이 생겼는데 프리더의 수하죠. 자봉이 참모면은 도도리아는 선봉대
행동대장 같은 역할인데 나름 전투력이 세지만 각성한 베지터한테 줘 터지나? 소노반한테 줘 터지나? 아무튼 베지터한테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지나가는 보스 1 캐릭터입니다. 둘 다 별론데 키비토보다는 그래도 도도리아상이 좀 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도도리아로 가겠습니다. 차오즈 대 셀 1단계. 셀은 그 완전체 셀만 취급합니다. 차오즈 올리겠습니다. 초사이언 3 손오공 대 손오천. 손오천은 초사이언 손오공의 둘째 아들이자 셀 게임 때 잉태하게 된 애죠. 유복자로 자란 손오공의 둘째 아들이고 어린 시절 손오공을 베이스로 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사이언 3는 눈썹이 없는 손오공 캐릭터인데 초사이언 3가 되면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해지지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서 비효율적이라서 마인부전 때 잠깐 쓰고 안 쓰게 되죠. 손오공은 어쨌든 탈락했기 때문에 손오천 올리겠습니다. 64강 할 게 아니었네. 그냥 32강 깔끔하게 돼 있는 걸로 할 걸 그랬네. 순수 악 마인부 대 닥터 게로. 그 레드 리본군 그 사악한 박사고요. 닥터 게로는 사실상 야무치 배돼지 뚫어버리는 걸로 끝이거든요. 얘는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라서. 근데 임팩트는 엄청 셌어. 그게 워낙에 임팩트가 세가지고 야무치가 그때 한번 배돼지 뚫리면서 은퇴해버려요. 전투에서. 아 이제 나는 이제 현역에서 뛸 저기가 아니구나. 야무치를 관짝으로 보내버린 그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만든 임팩트 하나로 충분하죠. 닥터게로는. 그리고 마인부 악은 순수 악 마인부. 마인부가 이제 뚱땡이 마인부 상태에서 분리돼가지고 그 말라깽이 마인부 순수하게 악 형태만 담은 말라깽이 마인부가 됐다가 얘가 이제 역으로 흡수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 막 손오천 뭐 오천크스도 흡수하고 막 피콜로도 흡수하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뱉어내고 프라임 마인부만 남죠. 그래서 얘가 최종 빌런이 되는데 아마 빌런 중에선 가장 강한 캐릭터였고 드래곤볼 Z 기준으로 얘가 죽으면서 우부가 되는 최후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닥터게로는 그냥 야무치 바람구멍 낸 거 이후에는 딱히 뭐 없기 때문에 순수 악 마인부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베지터 눈물 질질 짜는 베지터 대 셀 주니어. 셀 주니어가 셀이 그 숨풍숨풍 낳은 셀의 그 애기들이잖아요. 잼민 셀이잖아요. 잼민 셀. 근데 설정을 좀 이상하게 잡혔어요. 얘가 셀 주니어가 셀이랑 거의 비슷한 동등한 전투력이라고 설정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밸런스 붕괴였다. 이 설정 자체가. 그래서 손오공을 비롯한 나머지 손오반 이외 나머지 애들 접해잖아요. 애들이. 그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전 셀 주니어를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얘랑 호각으로 싸운 게 손오공밖에 없는 그런 밸런스 파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고, 베지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특유의 그 승부욕이 엄청 세고 손오공의 수많은 라이벌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손오공과 거의 비슷한 전투력으로 남은 최고의 2인자 베지터 캐릭터의 그 매력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베지터로 올리겠습니다. 미델 대 신은 지구의 최초의 신이고 피콜로한테 지금 흡수된 상태. 그리고 손오공을 또 한 단계 끌어올려준 스승이죠. 그 비델 손오반의 아내인데 이 시절 비델을 전 좋아해요. 누구나 다 근데 그러지 않을까? 이 시절 비델을 다 좋아할 텐데 원래는 이 모양이었는데 손오반이랑 수련하면서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그 머리 상태로 계속 있다가 지금은 약간 그 단발? 동그란 머리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근데 비델이 가장 빛났던 때는 이때죠. 설마 비델도 막 처음 비델, 숏컷 비델 막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이건 비델로 가겠습니다. 아니 지구가 왜 있어? 드래곤볼 아니 Z 캐릭터에 지구가 왜 있어? 지구가 무슨 캐릭터야? 야무치는 맨 처음에 나온 손오공의 최초의 라이벌 캐릭터이지만 파워 인플레를 이겨내지 못하고 쩌리로 남은 지금은 굴욕 캐릭터로 남았죠. 이런 명장면을 남기고 제배맨의 자폭에 사망하는 명장면을 남기고 인조인간 20호한테 배돼지를 뚫리면서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캐릭터를 잡으면서 야무치라는 캐릭터의 생명력은 더 오래 갔어요. 좌밥 중에서 최고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았거든요. 오히려 차오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
천진반은 뭐 여전히 좆밥이긴 해도 기공포라는 그 기술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잊혀질만 하면은 중간게투로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는데, 야무치는 이 사진으로 오히려 해야지. 이게 제일 상징적인 사진인데, 야무치는 이런 좌밥 캐릭터를 그 독식하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장면 덕분에 야무치는 더욱 빛난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항상 기억이 된다. 그래서 정이 가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특이하게 이미 제키춘한테 달도 파괴가 되고, 베지터가 뭐 지구를 날려버리겠다 하면서 맨 처음에 지구 와가지고 포 날리잖아요. 그때 이미 지구는 터졌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드래곤볼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지구의 내구력이 점점 올라가. 이미 지구에 온 베지터에 의해서 지구는 날아갔었을 정도로 지구가 약했어야 되는데 마인부 전까지 버텼다. 마인부 땐 터졌구나. 마인부가 터트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지구도 점점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 좀 독특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일단 지구는 캐릭터가 아니니까 야무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 프리저 대 최고 장로. 최고 장로는 그냥 크리링, 좌밥 크리링 그냥 잠재력 개방하는 역할이었죠. 그게 끝이죠, 최고 장로 할배는. 근데 메카 프리저 나름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사이보그로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지구 오자마자 바로 그 칼든 미레트랭크스한테 썰려버리는 그냥 트랭크스의 전투력 측정기 역할로 끝이었다. 심지어 나중에 프리더가 슈퍼에 와서 부활하거든요. 그때는 이 상태도 아니야. 다시 최종 형태 프리더야. 메카 프리저는 기억도 안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프리더는 일단 최종 형태 프리더만을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고 장로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최고 장로 일단은 메카 프리저는 자격이 안 돼요, 올라갈. 자, 셀편 소노반, 소년 소노반 대 큐이는 나름 베지터의 첫 라이벌이었거든요. 얘가 뭔 역할이냐면은, 지구를 파괴하는데 실패하고 베지터가 그 프리더군 주둔지로 다시 복귀했을 때 큐이가 베지터한테 시비 거는 역할로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어인 편 이전의 베지터의 라이벌이기도 했는데, 이미 손오공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더 강해진 베지터한테는 아무 상대도 아니었다, 큐이가. 그리고 바로 썰리게 됩니다, 베지터한테. 그리고 소년 소노반. 사실 소노반의 리즈 시절이죠, 이때가. 초사이어인 2로 각성하고 손오공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사실상 셀전에서 가장 활약했지만 그게 은퇴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런 좀 비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원래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2대 주인공이 됐었어야 했지만, 손오공이 너무 많은 인기가 있어서 결국 주인공 자리를 뺏지 못하고 동네 바보 형이 돼버린 비운의 캐릭터죠. 하지만 그래도 큐이는 이미 지금 이 시절 소노반으로도 충분히 상대 가능하거든요. 큐이 정도는. 이 바가지머리 소노반이 그냥 발차기 한 번 하면은 큐이 이제 배때지에 바람 구멍 생기기 때문에 소노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더 대전이네요. 삼형태 프리더 대 최종 프리더. 프리더는 일단 최종 프리더만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데, 이 장두형 프리더는 2단계에서 진화한 프리더인데 얘 별로 뭐 기억이 안 남죠? 그냥 대가리 길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에일리언 같다. 그냥 이게 끝이죠, 얘는. 최종 프리더, 포스 넘치는 스바라시한 프리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호 대 야지로베. 야지로베는 나름 그 근본 있는 캐릭터인 게, 얘가 원래 야지로베의 포지션이 크리링 포지션이었어요. 장난기 많고 막 퉁명스럽고, 근데 은근히 막 츤츤거리면서 도와주는 게 원래 그 스님 복장 크리링의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크리링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손오공의 최고 절친, 그 다음에 엄연한 전투원으로서 성장하고, 크리링이 그 원래 음흉한 캐릭터여서 그냥 착한 청년으로 이미지가 바뀌면서 그 포지션이 필요해지니까 야지로베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얘도 처음에는 무슨 사무라이처럼 나왔다가 지금 모래먼지가 말하는 것처럼 선두 셔틀이 돼버리죠. 그냥 카리탑에서 눌러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손오공이 선두 달라고 하면 선두 전해주고, 그런 역할로 그냥 나오게 되는 캐릭터인데, 야지로베가 이름이 은근히 자주 바뀐 게, 원래 나왔던 그냥 드래곤볼 만화책에서는 야찬이라고 나왔었나 그랬었고, SBS에서 애니로 방영했을 때는 헤라꼴레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장명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화책에서는 야찬이었고 애니에서는 헤라꼴레였고, 나중에 이제 완전판 드래곤볼 나오면서는 다시 야지로베로
이름이 돌아왔거든요. 되게 얘도 다사다난했던 캐릭터다. 그리고 최고의 활약은 베지터 꼬리 자르는 거. 그 거대 원숭이로 변한 베지터의 꼬리를 자르는 그걸로 그냥 임팩트 남기고 끝. 17호는 정대만 머리, 18호의 쌍둥이. 17호는 미형이긴 한데 은근히 비호감인 게 얘 이상하게 계속 버프 먹어. 딱히 성장할 여지가 없거든요. 얘는 전투력이. GT에서도 그렇고 슈퍼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상하게 세게 나와.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는 그냥 캐릭터 자체는 너무 잘 뽑혀서 좋아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세지니까 너무 근본 없어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GT에서 슈퍼 17호 되고 드래곤볼 슈퍼에서 우주대회 나와가지고 최종 우승하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아니 뭐 좀 스토리라도 좀 그 서사라도 잘 쌓으면은 좋은 캐릭터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손오공의 적을 만들거나 뭐 조력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강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선두 셔틀이라도 하는 야지로베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32강 대결. 미래 트랭크스 대 18호. 원수 대결이죠. 미래 트랭크스는 뭐 저도 어렸을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썩 좋아하진 않고, 그리고 얘가 슈퍼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 에피소드 스토리가 너무 진짜 개쓰레기의 스토리여가지고 오히려 한 번 더 등장하면서 이미지만 더 깎아먹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캐릭터입니다. 얘는. 18호는 드래곤볼 최고의 히로인이죠. 18호로 가겠습니다. 조사이언2 손오공 대 셀 최종. 특이하게 붙어본 적이 없는 대결이네요. 손오공 초사이언 1까지만 변신하고 셀이랑 같이 자폭을 했고, 근데 붙으면 뭐 당연히 손오공 2가 이기겠지만 손오공은 이미 제가 1차 때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로 올리겠습니다. 셀. 차오즈 대 프리저. 차오즈는 이제 천진반 따까리죠. 천진반의 그 커맨드 센터 옆에 붙어있는 스캔 같은 역할인데, 얘는 초능력이라는 특이한 그 능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드래곤볼 세상은 전투력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전투력 차이가 너무 크면은 능력이 안 먹혀요. 특수 능력이. 그래서 차오즈도 초능력이 원래 사기 능력인데 네퍼전 이후부터 안 먹히거든요. 그리고 네퍼전 때 그 자폭하면서 거기서 끝났다. 캐릭터는 물론 부활했지만 캐릭터성은 미안해 천진반 하면서 터지는, 그게 사실상 미안해 천진반 하면서 터지는 그 장면에서 관짝의 못을 박아버렸다. 실제로 드래곤볼 게임 하면은 천진반 필살기로 차오즈 자폭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올리는 거는 최고의 사장, 프사장한테 신뢰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프리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마인부 대 손오천. 전 마인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뭐 드래곤볼 시리즈가 항상 그렇긴 한데 원래 뭐 프리더전 때 끝났어야 됐다, 셀전 때 끝났어야 됐다 이러면서 강제로 스토리를 연장하면서 급하게 만든 빌런이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마인부예요. 뭔가 비호감이야. 그냥 딱히 막 매력적이지도 않고, 손오천은 오히려 손오공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에서라도의 그 상징성이 있는데 마인부는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손오천 올리겠습니다. 자, 비델 대 개왕신. 이렇게 보니까 비델이 훨씬 선녀죠. 개왕신도 사실 떨어졌어야 됐어요. 미스터 사탄 대 기뉴 특전대. 큰 웃음 대결. 미스터 사탄은 맨 처음엔 되게 비호감으로 나오죠. 지구인 최고의 챔피언 헐크 호건을 본딴 지구인 최고의 챔피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상은 허세가 가득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좌밥 캐릭터인데 맨날 가오만 잡고 사기치는 캐릭터인데 특유의 친화력과 굴하지 않는 용기. 마인부를 상대로도 주눅 들지 않고 마인부와도 친해지죠. 그리고 지구인에게 워낙에 큰 신뢰를 받고 있어서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는 그 최종 장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구인의 영웅. 드래곤볼 세계관에서의 그 유재석님 포지션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최고의 감초 캐릭터 미스터 사탄. 기뉴 특전대는 프리더전 때 그 엄청나게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프리더전을 좀 환기시키는 역할로 충분했지만 리쿰의 그 엉덩이 골만 남기고 결국에는 다 사망해버린 비운의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기뉴는 나름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체인지라는 그 인상 깊은 기술을 보여줬지만,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은 아니 진작에 프리더 상대로 썼으면 됐잖아. 왜 계속 따까리로 지내다가 손오공한테 써가지고 괜히 져터지고 개구리랑 체인지하고 왜 그런 능력을 거기에 허비했는지 모르겠네요. 프리더랑 체인지했으면 이미 우주 최강이 됐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뭐 프리더전이 아니라 기뉴전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렇네. 오히려 그렇게 충성스럽기 때문에 프리더가 좋아한 거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고 특전대 대장으로 남으면서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프리더가 더욱 신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구인의 영웅, 지구 최고의 영웅, 드래곤볼의 유재석, 미스터 사탄 온 더 블럭 해도 되는 미스터 사탄의 그 호감도를 따를 수 없죠. 호감고닉 미스터 사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 바바대 국왕, 이 두 캐릭터가 왜 32강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근데 근본이거든요. 이 두 캐릭터 무인편부터 함께했던 감초 캐릭터들인데, 그래도 바바가 GT에도 나오지 않나? GT랑 슈퍼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계속 나와. 딱히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점을 칠 수 있고 저승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국왕은 일단은 셀전 때 괜히 깝쳐가지고 병력을 너무 많이 잃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냥 짜져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셀을 토벌하겠다고 병력을 투입했다가 전멸하죠. 병사들이 애꿎은 젊은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안 좋은 면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은 안 죽인 바바로 가겠습니다. 베지트 대 소노반이 되게 아쉬운 게 드래곤볼 Z 첫 등장 때 이때부터 뭐 프리더, 사이어 인전, 프리더 편 거치면서 계속 성장을 거듭했는데 하이스쿨 편 그거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박살나가지고 애가 거기서 모멘텀이 꺾여버려서 회복이 안 됩니다. 얘는 너무 아쉬운 캐릭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잠재 능력 개방해가지고 그레이트 사이어맨 그거 해가지고 이미지 개박살나고, 물론 나중에 미스틱 오반돼가지고 얼티밋 오반돼서 좀 체면 치료하긴 한데 그것도 결국에는 마인부한테 흡수당하면서 없던 게 돼버렸죠. 그 다음 슈퍼에서 초반에는 이제 걔 바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결국 낭비된 캐릭터가 아닌가. 소노반도 빌드업 착실하게 잘 쌓아왔는데 그 그레이트 사이어맨 그거 한 방에,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손오공의 포스트 손오공 자리를 이어받지 못한, 인기를 이어오지 못한 게 제일 크긴 하지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땐 그 그레이트 사이어맨이 뭐라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노반은 사실 근데 뭐 그렇게 평가는 하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고 사춘기 시절도 문제고, 일단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손오공 주니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일단 제일 크긴 한데, 일단 베지트가 너무 독자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캐릭터라서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쳤을 때 얼마나 강할까, 그 로망을 실현해준 캐릭터라서 저는 베지터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베지터 대 도도리아. 바로 뭐 아무리 두려움에 눈물 짓는 베지터라지만 도도리아 정도는 그냥 손날로 바로 모가지 날려버릴 수 있죠. 베지터 가겠습니다. 자, 무천도사 대 청년기 소노반. 청년기 소노반도 사실 이때가 암흑기죠. 소노반의 최고 암흑기. 근둔 타고 다니면서 그레이트 사이어맨 됐던 시기. 얼티밋 오반이라면 모르지만 이 시기 오반은 그 젠민 오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데브한테 조털리고. 하지만 무천도사 여차하면 제키춘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근육 우락부락. 물론 전투력 190달이지만 그 제키춘의 포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오공에게 처음으로 좌절감을 안겨준 그런 캐릭터죠. 제키춘. 제키춘이 없네. 근데 64강에 무슨 손오공, 뭐 개왕권 손오공도 있으면서 제키춘이 없네. 이건 좀 안타깝네. 스승님 예우 차원에서 무천도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무치 대 16호.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지만 인간을 학살했던 16호 대 드래곤볼 최고의 호감캐 야무치. 일본 만화 역사에 남은 캐릭터죠. 야무치는 이건 비교할 건덕지가 안됩니다. 드래곤볼의 어머니 부루마 대 야지로베. 야찬, 헤라꼴레, 야지로베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캐릭터. 이것도 비교하는 게 부루마한테 실례입니다. 자, 천진반 쇼의 아버지 천진반 대 현재 트랭크스, 잼미니 트랭크스. 천진반을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천진반 쇼 하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천진반 올리겠습니다. 자, 악한 마인부 대 라데츠.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데츠는 너무 아까운 캐릭터예요. 라데츠가 사실 좀 나중에 나와도 되거든. 워낙에 그 손오공의 형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성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까운데 너무 일찍 소모해버린 감이 없지 않아서. 그리고 라데츠가 초사이언이 돼봐 얼마나 간지나겠어. 초사이언 3급인데 이게 지금 얘는 초사이언 1만 돼도 초사이언 3급의 간지야 얘는.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악한 마인부, 전 마인부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쬐고 장로 대 피콜로 나메크 대결이네요. 피콜로는 피콜로 대마왕 주니어죠. 엄밀히 말하면 피콜로 대마왕 주니어고 소노반의 가슴으로 나온 아버지. 소노반의 진짜 아버지죠 사실상. 손버지 피콜로. 아무리 최고 장로가 크리링 레벨업 시켜줘도 피콜로에 비할 바는 아니죠. 피콜로 가겠습니다. 자, 크리링 대 오천크스. 오천크스는 잼민이 2명 합체했는데 얘는 너무 물론 당연하지만 너무 애여가지고 철없이 행동하는데 또 세.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그리고 애니로 보면은 그 성우분 목소리 겹쳐서 내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질적이고 그냥 존재 자체가 뭔가 되게 뭔가야 되게 그냥 좀 그래 호감이 별로 안 가. 그 크리닝은 인생의 승리자 그리고 그 가짜 탈모. 얘는 머리 밀고 다니죠. 나중에 풍성해지죠 바로 출가하면서. 출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다시 돌아오면서 머리를 기르는데 알고 보니까 풍성했다. 근데 얘는 진짜 사이코틱한 게 그 얘 딸 이름이 마론이었나? 크리링이랑 18호 딸 이름이 마론인데 애니 오리지널 스토리긴 하지만 얘 첫사랑 이름이 마론이에요. 그 지 첫사랑 이름을 지 딸한테 붙였어. 얘도 은근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하지만 18호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18호가 알았으면은 이미 크리링은 지금 벌써 4번째 죽음을 맞이했겠죠. 크리링이 드래곤볼에서 제일 많이 죽었는데 이미 4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18호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천크스보다는 크리링이 좀 더 호감이기 때문에. 자, 이제 16강 이제 근본 캐들만 남았습니다. 베지터 대 피콜로. 베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 인간적인 면모도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손오공이 인간적이었고 베지터가 제일 사이코패스였는데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손오공이 점점 사이코패스가 돼가고 베지터는 점점 인간이 돼. 그 이상한 미묘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베지터한테 감정이입을 했거든요. 그 가장 가정적이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 베지터가 물론 부르마랑 하룻밤에 불장난이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트랭크스를 낳고 미래 트랭크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눈을 뜨고 나중에 트랭크스가 소년으로 자라면서 막 놀이공원 데려다주고 이러죠.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부르마도 정말 아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지터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리고 피콜로는 피콜로 대마왕이라는 그 순수 가장 사악했던 손오공의 적의 후계자로 나와가지고 손오공을 죽이려고 했는데 손오반을 통해서 교화를 하게 되고 손오반의 스승이자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캐릭터성을 새로 얻게 되죠. 원래는 그냥 사악한 진짜 절대 악의 캐릭터였는데 나중에 스토리라인이 그 서사가 쌓여가고 라이벌 포지션도 베지터 가져가면서 좀 애매해졌는데 손오반의 스승이라는 포지션이랑 제2의 아버지라는 포지션을 잡으면서 그 자체로도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존재감이 엄청 강해진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피콜로가 좀 아깝긴 하네. 사실 거의 4강까지 갈 수 있는 캐릭터인데 베지터를 너무 일찍 만났어요. 베지트 대 라데츠. 이거 어렵네. 개인적으로 저는 오지터보다 베지트를 좋아하고 사이어인 캐릭터 중에서는 베지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라데츠인데 일단은 그래도 보여준 게 좀 더 있는 베지트가 낫지 않나. 라데츠는 좀 아깝긴 해도 근데 역할이 거기까지가 한계였어. 일단은 얘도 하급전사였고 물론 뭐 나중에 설정 바꾸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냥 초반 보스 역할이 끝이었기 때문에 베지트는 근데 역설적으로 베지트는 끝판왕이잖아요 사실상.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최강 전투력을 가진 개체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베지트로 가겠습니다. 자, 미스터 사탄 대 크리링. 크리링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물론 손오공의 그 가장 친한 친구고 해리포터로 따지면은 론 위즐리 포지션이거든요 얘가. 근데 일단 인조인간전에서 너무 비호감 짓을 해가지고 사실상 크리링이랑 베지터가 제일 큰 역할을 했어. 셀전을 그 모양으로 만든 게 손오공은 그래도 전투력이라도 제일 세니까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크리링이랑 베지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얘는 사실 비호감 스택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미스터 사탄은 처음에는 비호감이었는데 그걸 호감으로 바꾼 그 피나는 노력으로 호감으로 바꾼 그 이미지 변신 버프가 있기 때문에 미스터 사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무지대 바바 진짜 많이 올라왔네. 이 정도면 64강인데 물론 여기까지 잘 싸웠다. 야무지 가겠습니다. 자, 부르마 대 천진반. 저는 부르마가
손오공이랑 이어질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다 그랬을 거야. 그 어린 시절에 드래곤볼 봤었던 애들은. 근데 의외로 원래 야무치 여자친구로 뭐 엄청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베지터랑 이어지면서 거기서 또 반전, 스토리 반전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부루마를 올리려고 했는데 천진반이 최근에 너무 많이 호감캐가 돼가지고 저한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천진반은 4강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천진반 가겠습니다. 뿌리더, 푸사장 대 비델. 비델 지금 긴 비델은 좀 호감이긴 하지만 프리더는 그 포스가 있잖아요. 일단은 메인 3빌런 중에서는 제일 약하죠. 프리더, 셀, 마인부 중에선 최약체지만 카리스마는 오히려 제일 돋보였죠. 그 4단계 변신 과정을 거치면서 손오공을 몰아붙이고 그 특유의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이 포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임팩트 도르가 있기 때문에 프리더 가겠습니다. 자, 손오천 대 최종 단계 셀. 손오천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캐릭터가 손오공 2세대들이 다 캐릭터성을 꽃피우지 못한 게 손오공이라는 일단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그늘이 크고 손오천도 너무 애매해 포지션이. 그냥 5000크스 재료 1 역할이라 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초사여인이 되었다 그 천재성은 있지만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초사여인이 안 되면은 전투력 인플레를 못 따라가니까 그냥 억지로 달린 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어린 손오공의 추억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활약을 거의 안 해가지고 거의 못해서 그게 좀 아쉽다 많이. 심지어 드래곤볼 슈퍼엔 나오지도 않아요 얘는. 얘랑 꼬맹이 트링크스는 나오지도 않아.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결국에. 그리고 셀은 근데 워낙에 임팩트가 셌죠. 디자인 자체가 제일 잘 뽑혔고 빌런들 중에서는 무슨 저그 셀, 채치수 셀을 거쳐서 퍼펙트 셀까지 그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호 대 무천도사. 무천도사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면은. 무아의 경지가 있긴 하지만 18호의 그 매력, 드래곤볼 Z 최고의 역캐로서의 매력은 할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죠. 자, 야무치 대 베지터. 야무치 올리고 싶었는데 야무치를 결승까지 올리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베지터를 너무 일찍 만났네요. 야무치는 8강전에서 무릎을 꿇지만 개인적으로 야무치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스터 사탄 대 천진반. 천진반 쇼에서 천진반을 올리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신뢰는 없죠. 천진반 가겠습니다. 미스터 사탄도 호감캐이긴 하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네요. 베지트 대 셀. 이거 셀이 멋있게 잘 뽑히긴 했지만 베지트의 그 충격. 처음에 손오공이 포탈을 들고 누구랑 합체해야 될까. 손오반이 단일 개체 최강이니까 손오반이랑 합체를 해야 되는데 손오반은 이미 흡수된 상태라서 합체를 못하고 미스터 사탄이랑 합체를 하자니 전투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머리에 링 달고 나타난 베지터가 자존심까지 굽히고 부루마가 죽었다고 그랬나? 위험하다고 그랬나? 그 얘기를 듣고 손오공한테 빨리 내놔라 포탈아. 자기가 오히려 합체하겠다고 먼저 나서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Z전사 전투력 1, 2위가 2, 3위죠 엄밀히 말하면. 미스틱 오반이 1위니까 어쨌든 최강 개체 2명이 합체를 하게 되고 순수한 마인부를 좁혀는 그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베지트를 외면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베지트 가겠습니다. 자, 프리더 최종 단계 대 18호. 푸사장 많이 올라왔네요 이 정도면. 18호는 너무 완벽하게 잘 뽑힌 역해예요 드래곤볼 중에서. 그 뭐 눈빛이라든지 카리스마나 전투력, 미형 캐릭터고 그 다음에 17호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 패키지로 어울려 다니면서 전투력도 보여줬고 끝까지 막 버티다가 결국엔 막 흡수당하고 막 온갖 사연들이 있잖아요. 여성 캐릭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18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입니다. 베지터 대 18호. 베지터가 18호한테 줘 터졌던 기억이 있죠. 소사이언 1상태에서. 하지만 지금은 이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지터 저의 최애캐이기 때문에 베지터 가겠습니다. 천진반 대 베지트. 베지트 좋긴 하지만 베지터가 이미 올라갔고 천진반 쇼 상징성 외면할 수 없죠. 베지트 쇼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 정진하는 천진반 쇼의 움파룸파가 되겠습니다. 자, 결승전 베지터 대 천진반입니다. 천진반이 사실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저의 변덕 때문에 올라온 거긴 하지만
베지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한 최애캐고, 그 온갖 욕을 처먹는 슈퍼를 제가 계속 보는 이유가 베지터가 엄청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실 손오공이랑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전투력을, 사실 반보 살짝 뒤에 있긴 하지만 물론 베지터 나름대로의 계속 변신을 거치거든요. 지금 초사이어인 갓도 도달하고 초사이어인 블루도 되고, 초사이어인 뭐 블루 진화 별 지랄 맞은 변화를 막 하다가 지금 뭐 자의식의 극의인가 막 거기까지 변신해가지고 결국 손오공의 라이벌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1.5 인자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베지터의 그 매력을 천진반이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천진반 쇼를 100만 번 진행한다고 해도 그 격차는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애정이랑 베지터에 대한 애정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베지터 우승 가겠습니다. 드래곤볼 Z 캐릭터 월드컵 우승은 베지터였습니다. 지금 뭐 온갖 수많은 드래곤볼 월드컵이 있어서 뭐 딱히 막 이걸 고를 이유는 없긴 한데 64강을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데이터가 사실 모자란 것 같거든요. 이거는 베지트가 압도적 1위네요. 손오공이 낮은 게 너무 많이 쪼개놨어. 손오공 3, 뭐 초사이언 3, 초사이언 1, 2 개왕권 너무 쪼개놔가지고 손오공이 별로 안 높네. 비델이 3위고, 꼴찌는 누굴까요? 야무치 9위. 쭈이가 꼴찌입니다. 쭈이 꼴찌. 그 다음에 스포버비치, 야무, BBD 뭐 이런 듣보잡 캐릭터들 이 하위권을 차지했고요. 손오공이 너무 지금 나눠져 있어. 기본, 초사이언 1, 2 개왕권 너무 쪼개놔가지고 손오공 팬들이 분산됐어요. 아니 근데 베지터는 초사이어인, 베지터, 기본, 초사이어인, 그 다음에 마인 베지터 3개네요. 초사이어인 2 베지터는 또 없네. 일관성이 별로 없네 이건. 그리고 개왕권 손오공 왜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문제야. 아니 타오파이파이도 없고, Z에 안 나왔나? Z에 안 나와서 없나 보네. 타오파이파이가 없는 게, 타오파이파이 있었으면 좀 높았을 텐데. 셀 1단계도 없고, 기둥 타고 날아다니고 그 혓바닥으로 블루 장군 죽인 캐릭터가 타오파이파이죠. 타오파이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빌런 중에서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아쉽네. 제킨슌도 없을 수밖에 없구나. Z 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드래곤볼 캐릭터 월드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드래곤볼 또 모래먼지가 또 한 드래곤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뿌띠 십덕회 하게 되면은 모래먼지님과 한번 드래곤볼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